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이왕 사는 인생 매일 매 순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요즘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인데요. 아니, 행복한지 물어보면 안 될 정도로 이미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에 관한 중요한 질문 중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과연 행복한 삶이 인간의 선택과 의지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방식과 과정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삶에서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왜 불행한가요? 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가장 쉽고 간단하며 중요한 답은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에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단적으로 성과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회사가 이번에 많은 수익을 내서 당신은 1억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쁘신가요? 행복하신가요? 당연하죠. 물론 당신의 연봉이 5억 정도 되면 뭐 그렇게 기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1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것이 로망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는 최고의 시나리오인데요. 성과급 1억 원이라니.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회사 직원들 모두가 이번에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다들 2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엄청났으며 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직을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나 등등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시작되죠. 무엇이 문제인가요?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집니다. 분명 어딘가에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불행의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 당신은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하시나요? 혹시 일이 없어도 퇴근하지 못할 때 아닌가요? 아니면 외부 약속이 없어 항상 같이 먹자고 하는 꼰대 같은 상사로 인해 매번 고통스러운 점심을 먹어야 하는 순간인가요? 이럴 때 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걸까요? 바로 자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자율성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자기 인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은 불행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비교와 자율성 두 가지를 간단히 이야기했는데 행복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숙달과 소속감과 자율성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숙달은 비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비교나 우월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이 자체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 상태를 칙센트미하이라는 심리학자가 플로우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즉, 어떤 한 가지 일에 깊이 몰입해서 시간의 흐름을 놓치는 상태입니다. 이 시간 자체가 의미가 있고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 설명을 하면 우리는 쉽게 물적 보상을 통해 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받으면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산성도 떨어집니다. 마지막 행복의 요소는 소속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로부터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엔도핀이 도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오고 대출 문자나 전화만 온다면 나는 그동안 뭐하며 살았나 하며 자격지심이 들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젊은 의학도인 폴 칼라니티가 쓴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에도 이에 대한 성찰이 잘 나와 있습니다. 폴 칼라니티는 평생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기 위해 문학을 전공하고 다시 의학을 전공하였고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씨름하다가
관계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삶의 의미와 미덕은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깊이와 관련이 있다. 인생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것은 인간의 관계적 측면, 즉 인간의 관계성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과 연계된 느낌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입니다. 한 연구는 참가자들 중에서 상위 10%의 행복한 사람들을 나머지 참가자들과 구별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행복한 집단에서는 전원이 적어도 친밀한 관계를 한 가지 이상 맺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행복한 집단에 속하고 싶다면 끈끈한 관계 맺음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연락해서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친구나 동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을 위한 한 가지 요소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복과 관련하여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심리학, 행동과학, 의사결정이론, 소비자 행동 등을 배경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에 더하여 삶에 대한 영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타주의, 즉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더 행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행복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들 행복한 인생을 살 준비가 되셨나요?